우리의 방송인들이 어떤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께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찬찬히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관세 협상 저거 잘 됐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거 잘 됐다고 하시는 분들,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 국회의원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제가 만나보면 정말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지금 15% 잘하셨다고요? 15% 잘한 겁니까? 우리 일본보다 2.5% 더 많이 지금 관세 물게 생겼습니다. 유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5% 10조를 수출하면 2.5%면 2,500억입니다. 그 2,500억 때문에 대한민국 상품의 경쟁력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생겼고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관세 협상 발표나는 날 도요타 자동차 주가 15% 올랐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5%, 7%씩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말만 나오면 윤석열, 계엄 지겹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김준혁 의원님,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그걸로 언제까지 울거드실 겁니까? 그걸로 언제까지 이 나라를, 그걸로 언제까지 여러분들 창피한 것도 모르고 나라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란 타령하실 겁니까? 무슨 내란을 해요? 무슨 내란입니까? 예, 그래도 나가신 분보다 이렇게 대응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이 고귀한 말씀 제가 귀로 잘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우리 지금 무역으로 여기까지 온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합니까? 아직까지 대통령 미국, 저희가 무슨 미국을 대단히 사대주의가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가 그렇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지역구에 있는 지역 구민 여러분 전부 수출하는 기업에 취직하고 그 기업에 쓴 돈들 가지고 지역 경제 살아나고 이렇게 나라가 사는 겁니다. 저는 요즘 민주당 보면요, 이 세상을 전부 기업과 노동자, 자본가와 근로자, 세상을 이렇게 구분해서 어떻게 봅니까? 요즘 세상은 미국으로부터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이 고용 창출 많이 하고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고용 많이 하고 그분들에게 임금 많이 주고 그들로부터 임금 많이 받은 근로자들이 동네에서 지출하고 세금 내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운영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지역화폐가 나라를 살린다고요? 여러분, 지역화폐로 이 나라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지역화폐라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현금 살포 정책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위험한 곳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뜨려서 우리 국민들을 포퓰리즘의 단맛에 중독되게 하고 그들의 이빨을 썩어서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미의 베네수엘라로 가는 이 길을 여러분들 이 길이 맞다고요? 맞습니까? 정말로 이 길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전용기 의원님, 제가 오늘 한 10시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억장이 무너져서 주가 5천 보낸다고 합니다. 주가 5천 보내려면 방송국도 잘해야죠. 방송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국이 제대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국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방송법이 왜 악법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 5천 보낸다 그럽니다. 주가를 누가 보냅니까? 대한민국 주가가 무슨 이재명 대통령 손에 든 야구공입니까? 주가를 어떻게 올립니까? 미국 가셔서 무슨 골프 치신다고 골프 연습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과거에 듣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장타시랍니다. 장타시랍니다. 그런데 오비가 많이 나신대요.
진짜 제가 이건 주변 분 들은 얘기입니다. 골프도 좋아하시고 가끔 하시면 정말 멀리 치시는데 오비를 많이 내신대요. 이재명 이분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골프 치시면서 제발 오비는 내지 말고 정상적으로 협상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정권 잡기 전에 우리 국민의힘 정부였을 때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 가서 협상한다고 그랬더니 세 분밖에 안 계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곧 본인들이 물려받을 정권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뒷다리 잡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나라를 어느 정권의 시점에서 끊어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원한 것이고 우리 국민도 영원한 것이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까? 하루아침에? 정치를 잘 해야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정치를 보면서 이게 지금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폭주하시면 정말 싹수 노랗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싹수 노랗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할 때 정말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걱정했습니다. 독재국가로 가지 않을까? 경제가 망하지 않을까? 국회가 무력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한구석에서 우리가 집권하지 못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여러 가지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잘 하시겠지? 일만의 기대를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 지금도 품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그런데 오늘 그저께 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법사위에 있습니다. 이 방송법이 지난주 8월 1일 날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방송법 제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 방송법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10시간 반대했습니다. 10시간 필리버스터 했습니다. 제가 어줍잖은 공명심으로 이 자리에서 섰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방송계에서 정확히 31년을 일했습니다. 민영방송에서 25년, 종합편성채널에서 6년 그렇게 일을 하고 정치권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저희가 정치적 후견주의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방송국이 어떤 논리를 움직이고 방송국이 어떻게 이익을 내고 방송국이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방송국 종사자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간혹 민주당에게 입맛에 맞을 때도 있고 또 간혹은 국민의힘의 입맛에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방송의 구조적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정말 신중하게 방송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시간 이상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행사됐고 그 법이 다시 돌아와서 국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법사위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록 우리가 이제는 이 법안을 막을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청에 계시는 우리 청중 여러분들께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국민의힘은 이 국회에서 법안을 막을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아무리 우세해도 그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민주주의는 대화하고 타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반대하면 조금 참아주고 좀 기다려주고 당신들의 의견은 무엇인가 물어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법사위가 시작되자마자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토론을 요구하더군요. 이제 지금부터 내가 왜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지 열심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설사 이것이 표결로 통과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국회 속기록에 내가 한 발언을 남겨야 되겠다. 국민들에게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대한민국의 방송을 논할 때 그때 법사위원 신동국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기록에 남기를 바랬습니다. 그 소망과 열망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에 와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의 열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 국회의원 무엇하러 합니까? 야당은 적이라고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선거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선거 없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로 시작된 다수당의 독재가 결국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2명의 토론을 기껏 듣고 한 분이, 여당 의원 한 분이 토론 종결 신청합니다 라는 말을 신호로 법사위원장께서 토론을 곧바로 종결시켰습니다. 저희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민주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님,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이 중요한 법안을 어떻게 2명의 토론자만, 2명의 토론만 받고 이렇게 멈출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방송이 우리 법사위원들 2명의 목소리만 듣고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야 될 만큼 대한민국의 방송이 그렇게 간단한 곳입니까? 여러분, 저는 31년간 방송계에 머무르면서 제 나름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정파적 입장에 따라서 저를 비난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저에게 박수를 보낸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방송에 종사하시는 대부분의 우리 후배 언론인들은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취재 현장을 누비면서도 그분들이 왜 그런 고생을 자청하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촬영하시고 취재하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런 힘든 일에 힘든 직업을 가져서 왜 여기에서 10시간, 20시간 마룻바닥에서 앉아서 버티고 좀 더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 좀 더 좋은 한 컷을 건지기 위해서 이 시간에 왜 여기 남아 계십니까? 언론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언론을 제4부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말이 언론은 우선 대단한 권력을 가진 곳이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박봉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새벽같이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면서 가족들에게 정말 고개 들지 못하고 살면서 그래도 나는 언론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하는 이 한 줄의 기사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올바로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 때문에 우리 언론 종사자들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짜고짜 그 법이 뭐가 문제요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통과시키세요. 저는 제가 할 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공영방송 사장 임명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편성위원회 만들어서 마음대로 해보세요. 프로그램. 언론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뒤에
왜 되지 않는지 조목조목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민주당 방송, 이제는 저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혁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시는데요, 개혁은요, 껍질을 벗겨서 좋게 만드는 겁니다. 개혁은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껍데기도 벗기지 않고 날름 입안으로 집어넣기 좋게 만드는 것이 개혁이 아니고, 민주당 방송 9개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껍질도 벗기지 않고 날름 민주당 방송 만들어서 집어넣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언론개혁은 여러분들이 불편한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언론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언론개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언론개혁입니다. 언론을 도대체 뭘로 보고 이렇게 이 허접하기 짝이 없는 법안 가지고 언론을 수중에 넣으려고 하십니까? 방송개혁 하신다고요?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제가 31년 동안 방송계에 종사를 했습니다만, 이게 방송개혁이라고 하는 이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 방송개혁 주도했다고 하시는 최민희 위원장님, 김영 간사님 들으셔야죠. 어디 가셨습니까?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개혁입니까? 방송개혁입니까?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방송입니까? 감사합니다. 김영 간사님 들어오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것을 언론개혁, 방송개혁이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우리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슨 국민을 위한 방송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장 안 치면 국민을 위한 방송 됩니까? 말씀하세요. 물 좀 먹겠습니다. 낙하산 사장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수부대를 때로 내보내시려고요? 예? 낙하산 사장 그렇게 싫은 분들이 공수부대를 대한민국 방송사에 때로 투입시키려고요? 지금 이 법이 그런 법 아닙니까? 예? 편성위원회 만들어서 그 편성위원회 위원님들은 누가 어떻게 만듭니까? 종사자 대표가 만든다고요? 종사자 대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그분들이 만드시겠죠. 민변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민주당 그분들이 중립적이라고 말씀하시진 않겠죠. 언론노조 그분들이 만드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 여러분들 이러시면 저희도 나중에 정권 잡으면 정말 저희 편 영구히 방송 장악할 수 있는 법 만들겠습니다. 이 얘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가상의 상황을 얘기하지만 제가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이 말씀을 차마 여러분께 드리지 못하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여러분께 드리냐 하면, 이거는 내용을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방송국의 경영에 대해서 국회가 이런 식으로 관여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진국에서 민영방송 사장을 특정 정파가 주도해가지고 사장 만드는 법을 만듭니까? 이거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감당 못하실 겁니다. 국민이 바보입니까? 당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로 대부분이 채워진 그 방송사 종사자들, 우리는 모르겠다, 뭐 잘 되겠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가 문제인지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자, 편성위원회라는 걸 만든다고 합니다. 편성이 뭔지 아세요? 혹시 김영 간사님? 아시죠? 편성은요, 방송국의 편성은 그 회사의 제품 라인업을 하는 거, 방송국의 편성은
그 회사의 제품 라인업을 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우리는 전기차 10%. 예, 들으세요? 예. 제 의견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전기차 10%, 하이브리드 50%, 가솔린차 30% 이런 제품의 라인업을 결정하는 것이 방송국의 편성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거 전기차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민주당이 현대자동차에 제품 라인업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기차 30% 만들어, 그리고 수소차 50% 만들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아시겠어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니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이게 난데없이 지금 전 세계가 전기차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수소차를 50%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현대자동차 나만 하겠습니까? 나만 하겠습니까?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반도체 종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뭐 저장형 반도체도 있고. 전 세계는 시스템 반도체로 가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그거 만들면 우리 저장형 반도체 만드는 회사 직원들 다 잘라야 돼, 안 돼? 그래서 법으로 70%는 그냥 저장형 반도체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주당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변명으로, 제가 이 과방위 의원님들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 방송국이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제가 비하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의 라인업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그 방송국이 어떻게 나만 하겠습니까? 물론 그 방송국이 본인들의 판단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가 잘 못 되어서 그 방송국의 경영 수지가 크게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 누가 집니까? 대주주가 지겠죠. 종업원들이 지겠죠. 그거는 그들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들의 판단일 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이 잘못한 것은 그들이 책임지게 상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책임지게. 그런데 이 편성위원회라고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의 편성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책임은 또 자기들이 지지 않는답니다. 내 마음대로. 자, 저녁 7시 때에 반미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보지.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웃으시지만요. 지금 편성위원회가 뭘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방송편성규약의 재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당연하죠. 방송 프로그램의 취재,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시청자위원회 추천에 관한 사항. 자, 5번째,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에서 정하는 사항. 자, 그 밖에. 이거 저희 예전 특검할 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밖에 특검 수사 중에 드러난 혐의 내용. 별건. 이 편성위원회가요, 그냥 편성위원회에서 우리 이거 합시다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해도 너무 하시는 거죠. 마음대로 합니까? 편성위원회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그 방송사 이사회는 뭐 합니까, 그러면? 편성위원회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상법에 맞습니까? 자, 이런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곳, KBS, MBC, SBS, EBS, 채널A, TV조선, JTBC, MBN, YTN.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국이 다 이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국이 민주당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편성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받으면 제어가 못 받습니다. 이게 이 방송국의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쭉 나열시켜 놨지만 저는 이걸 당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방송국에서요, 제어가로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아픔이 웃으시잖아요. 김현우 의원님 저 많이 압박하셨잖아요. 저 TV조선 있을 때 많이 압박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럼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요, 단계적으로 방송사의 목줄을 죄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방송국이, 그깟 3천만 원 우리 과태료 내고 말지, 이게 일반 기업하고 다릅니다. 방송국은요, 이 3천만 원짜리 과태료 한 방 맞으면 방송국 문 닫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런 독소 조항들을 이 방송법 안에 지금 넣어놨다고요. 잘 아시니까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김현우 의원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넣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라고요. 제 말이 뭐가 틀렸습니까? 자,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지금 여기에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현우 의원님 그렇게 억울하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TV조선이 민주당으로부터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겁니다. 점수 조작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다 안 되니까 조작까지 해가지고 방송국 문 닫게 하려고 했던 거 지금 재판용에 있는 것인데 그거를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그 얼굴이 너무 두꺼우신 거죠. 의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네. 의장님 계셔야 되는 거죠? 제가 바로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기다리시죠. 예.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거기 법에 판청위원회 특히 제대로 안 따지면은 재승인할 때 불이익 준다고도 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자주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태료도 물리고 제어가 때 벌점 주면 이중처벌 아닙니까, 그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본인들 마음대로 법 만들어서 방송국들 목 조르지 마시고요. 김현우 의원님, 역사가 김현우 의원님 이름 다 적어 놓습니다. 예, 제가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계속 목소리 높이시는 거 보면 뭔가 찔리시는 게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뭔가 찔리세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현우 의원님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셨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물리고 제어가 할 때 결정적인 타격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대한민국 방송국들
다 제가 김현우 의원님 그렇게 뜯으셔도 안 들립니다. 저만 제 목소리만 나갑니다 방송에. 그러니까 개딸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개딸들 별로 안 좋아하고요. 과방위 가서 하세요. 그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실 건 아니니까. 사과했잖아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뜯으셔가지고 도대체 중간에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위원회라고 하는 것이